아이가 태어나서 첫 36개월은 너무 중요하다. 이때 엄마와 맺은 애착 관계, 이거는 평생 간다.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죠. 우리 아이와 엄마가 애착 형성이 잘 돼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루 종일 엄마와 아이가 같이 있다면 애착 형성이 잘 될까요? 만약 복직을 앞두고 나는 36개월 전에 복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애착 형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고민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0개월에서 36개월까지 우리 아이와 애착 형성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애착 형성이 잘 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반응, 워킹맘의 경우 복직 후 어떻게 하면 애착 형성 잘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발달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0세에서 1세까지는 신뢰감이 너무 중요하다. 만약에 이때 아이가 신뢰감이 형성되지 않으면 불신감이 형성이 되고 1세에서 3세까지는 자율성 발달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신뢰감과 자율성 잘 챙겨주면서 우리 아이와 애착 형성을 잘 해야 되는 시기인데요. 여러분, 애착 형성이 잘 된 아이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 아이는 나와 애착 형성이 잘 돼 있을까? 어떨 때 보면 애착 형성이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아이가 엄마를 잘 찾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애착 형성이 잘 안 된 걸까? 아이가 엄마가 없는데도 불안해하지 않고 낯설어하지 않고 울지 않고 이러면 뭔가 애착 형성이 안 된 것 같다. 불안하시죠? 자, 애착 형성이 잘 된 아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부모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죠. 아이는 안정감을 느끼면서 충분히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탐색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부모와 잠시 떨어져 있을 때 아이가 당황하긴 하겠죠. 엄마가 갑자기 어디 갔지? 이러겠지만 아이는 쉽게 잘 적응하고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잘 놀기도 해요. 물론 엄마와 떨어질 때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울고 난리치기도 하죠. 이것과 애착 형성과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런 경험 해보셨죠? 어린이집에서 잘 놀다가 엄마가 오면 갑자기 달려가서 안기고 울고 칭얼칭얼 대기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부모와 헤어졌다가 부모를 다시 만났을 때 아이는 부모를 되게 반갑게 맞이하고 안기고 사랑을 막 표현하려고 하죠. 그리고 또 금세 안정되기도 합니다. 애착 형성이 잘 됐다는 걸 알려면요, 굉장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아이가 신체 발달 때문에 힘들거나 감정적으로 힘들 때, 우리 보통 힘들 때 어떻게 하죠? 네, 도움을 요청하겠죠. 당연히 애착 형성이 잘 된 아이들은 이럴 때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요. 제가 둘째 키울 때 일인데요. 아이가 감정적으로 힘들면 저한테 안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36개월쯤 됐을 때는 말을 막 유창하게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안아줘, 안아줘 이러면서 저한테 막 반응을 보여요. 그러면 제가 그때 감정적으로 좀 힘들거나 막 아이한테 화가 나 있어도 일단 아이를 안아줬어요. 그러면 아이가 쉽게 금방 진정이 됐는데, 아이가 나중에 좀 컸을 때도 똑같이 안아달라고 해서 제가 그때는 물어봤어요. 엄마가 네가 힘들 때 안아주면 괜찮아져?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일단 그때는 말을 하지 않고 엄마 나를 일단 안아줘봐. 그러면 내가 잘 진정이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해줘서 역시 스킨십이 중요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이와 키즈 카페를 갔어요. 아이가 키즈 카페를 가면 좋아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딱 데려갔는데 아이가 낯선 환경에 있으니까 어때요? 굉장히 어색해하고 좀 힘들어하죠. 그런데 애착 형성이 잘 된 아이들은 이럴 때 낯선 환경에 금방 또 적응하기도 하고 수시로 엄마가 있는 걸 확인하면서 또 새로운 거를 탐색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낯선 환경에 적응했다면 즐거운 순간에 엄마를 막 부르겠죠. 그리고 이거 보라고 하고 그렇게 상호작용을 잘 하게 되면 우리 아이와 나는 애착 형성이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아이와 애착 형성이 잘 됐다 하더라도 아이가 늘 언제나 부모와 떨어져 있어도 잘 있고 또 낯선 환경에 금방 적응하고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는 않아요. 대체로 이렇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달 심리학자 에릭 에리슨이
0세에서 1세까지는 아이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기가 처음 태어나서 엄마 배고파. 엄마 기저귀가 젖었어. 나 어딘지 모르겠는데 불편해. 이런 것들을 울음으로 표현을 하죠. 이럴 때 엄마가 어떡하나요? 엄마 가고 있어. 배고프구나. 기저귀 보자. 이렇게 계속 말을 시키면서 네가 어떤 게 불편한지 알아. 내가 너의 불편함을 해결해주고 너를 잘 보살펴줄게. 이런 상호작용을 아이가 말하기 이전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꾸준한 돌봄을 제공했을 때 아이는 세상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고요. 1세가 되면 아이가 좀 달라지죠. 아이가 이제 걷기 시작하고 간단한 단어들도 얘기를 하면서 아이는 이전의 세상과 정말 다른 또 다른 세상을 이제 탐색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3세까지는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제가 예전에 한 엄마를 상담해 드리는데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린이집에 가려고 하는데 아이가 방을 몇 바퀴를 돌고 바지를 2개 입고 윗도리를 3개 입고 그냥 그렇게 돈대요. 좀 화나고 힘드실 텐데 괜찮냐 물어봤더니 그게 아이가 노는 방식이고 아이가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자율적으로 하려는 것 같아서 그냥 내버려 둔다 해서 제가 엄청 칭찬해 드렸거든요. 물론 이걸 어떤 현실적인 상황상 언제까지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지만 아이는 이때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가 이런 자율성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 아이는 이때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고요. 1세에서 3세까지 이렇게 자율성이 중요한 시기는 부모가 아이를 독립적인 존재로 존중해 주면서 이전과는 또 다른 양육 태도로 아이를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애착 형성이 잘 안 된 경우, 애착 형성이 안 된 경우는 좀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회피형 애착과 저항형 애착, 그리고 이 2가지가 혼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애착이 있습니다. 회피형 애착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이가 부모를 회피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관심이 없어요. 누가 엄마인지, 누가 낯선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 사람과 이렇게 함께 있는데 엄마를 특별히 찾지 않아요. 이런 아이들의 특성은 자기가 감정적으로 힘들어도 혼자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고 또 부모가 나가든 들어오든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와 교감도 적고요. 또 감정 표현도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저항형 애착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맨 처음 낯선 장소에 갔어요. 아이가 절대 부모한테서 안 떨어지려고 하거나 아이가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저항형 애착의 특징은요. 부모가 자기를 떠날 때 심하게 불안해하고 또 돌아왔을 때도 잘 진정이 되지 않아요. 부모가 아이를 계속 다독여줘도 아이가 계속 울거나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상태. 이런 애착 형태가 저항형 애착인데 애착 형성이 잘 돼 있는 경우라도요. 저항형 애착 형태의 이런 행동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는 나타나지 않겠죠. 그러면 전문가들은 3세 이전에 이런 애착 형성이 왜 중요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아이에게는 부모가 세상의 전부죠. 이 0세에서 1세까지 어떤 신뢰감이 잘 형성되지 않으면 세상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되고요. 또 자율성이 존중받지 못하면 남을 의심하거나 쉽게 좌절하거나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형태로 아이가 이제 계속 자라게 되는 거죠. 물론 이때 애착 형성이 안 됐다고 해서 이게 평생 간다 이러기에는 좀 보기 힘들고요. 이후에도 부모가 어떻게 아이와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또 이 애착 형성은 얼마든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요. 애착 형성이 잘 된 아이들은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부모와 일단 상호작용이 잘 되죠. 눈도 잘 맞추고 애정 표현도 잘하고. 새로운 환경에서는 처음은 좀 낯설어 하지만 점차적으로 새로운 걸 탐색하면서 적응도 잘해가고요. 또 본인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모에게 의지하려고 하고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아이를 가정보육하다가 어린이집에 보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이가 또 좀 잘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갑자기 또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고 이러면 이러다가 내가 애착 형성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아이가 나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하고
또 엄마로서 자책이 들고 죄책감이 들기 마련이죠.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애착 형성은요, 양보다 질입니다. 애착 형성은 아이와 얼마나 오래 같이 보내느냐가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의 질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따뜻하게 받아주고 일관된 반응을 보여주는 것, 아이가 부모를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정감을 주는 것, 그리고 매일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아이와 계속 교감을 나누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 오늘 영상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복직 후 아이와 애착 형성 잘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새로운 소식 하나 더. 출산 후에도 육아의 고민과 노하우를 나눌 수 있는 제가 맘카페 하나를 열었습니다. 오행복맘 힐링 카페예요. 여러분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이제 앞으로 출산 후에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페 가입하시면 다른 엄마들과 육아 고민 그리고 노하우도 나누실 수 있고요. 관심사도 공유할 수 있으니 가입하셔서 첫인사 꼭 남겨주시고요. 카페에서 엄마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치유적 글쓰기 온라인 수업 공지도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주세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육아에 관해 궁금한 점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